잘퀴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3월 25일입니다. 제가 근 한 달 만에 아마 한 달도 더 되지 않나 싶네요. 집에 양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왔어요. 자, 전에는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나가보니 저는 몰랐지만은 깜짝 놀란 게 벌써 개나리가 다 피고 때로는 목련나무에 목련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때도 있구나. 내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개나리 몽울이 진 것까지는 보고 피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것도 못 보고 그냥 핀 것만 보던 이런 세상을 맞이했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유난히 날씨도 덥고요. 한번 나갔다 오니 또 피곤도 하네요. 그렇지만 전국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많이 속이 상해서 계실 거라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걱정이 앞서네요. 지난 영상에서 어떤 댓글에 선생님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네요. 머리가 많이 흐트러졌나 봐요. 저는 지난 영상보다. 사실 머리 손질하러 갈 시간 밖으로 나갈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뭐 어디 가서 머리 좀 자르고 오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죠. 그래서 당분간은 머리가 자라겠죠. 저도 한 보름 뒤에는 머리를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머리 뒤를 묶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 번쯤은 이렇게 되돌아보고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시행착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어느 부모나 잘 키우고 싶죠. 어떻게 키울 거야. 이러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거는 아이들한테는 다 해줘야지 하고 이제 먹는 것부터 이유식부터 기저귀 하나서부터 옷 입히는 것까지 별별 정보를 다 얻어서 최고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살이 지나고 7살이 돼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죠. 그럼 뭐 우리 아이는 4살 때 한글을 터득했어요.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다 한글하고 숫자 정도는 터득을 해서 학교를 보내죠. 물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잘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미 다 알았던 애들은 일부는 또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이미 아는 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모르는 애들은 또 그나마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기에 이렇게 익숙치 못해 가지고 하나 둘씩 뒤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이 무려 6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내지 6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학문이라고 보면 배우는 양이 작아요. 적고 그걸 왜 6년 동안 배우느냐. 이게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에 치중해서 가르치게 되죠. 이게 왜 6년의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작은 양의 공부량을 뒀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라면서 일단은 의사소통을 배워야지 서로 이제 정상적으로 그 또래 내에서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어느 한 과목에 너무 치우치게 된답니다. 이건 풍선 효과하고 똑같거든요. 골고루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뭐 사회, 과학, 도덕 뭐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과목에. 이게 골고루 잘 배워야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 빠진 거 없이 잘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행착오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 아이는 좀 특별하게 잘 키워보고 싶어 하고 봤더니 이제 영어로 또 승부를 보죠.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교육과정 빼놓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뭐 외국인 회화법서부터 해서 심하면 토플도 배우고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귀가 솔깃하죠, 그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우리 대학교 때 이게 토플 이렇게 어려운 걸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 만약 한다면 우리 애 천재네. 귀가 솔깃하죠. 그렇지만은 국어 실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토플을 배워봤자 아예 고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다면 뭐 제가 그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뭐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입학 후나 뭐 여러 가지 정보염이 지금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듣고 연수를 보냅니다. 해외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제 시키다 보면 영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다른 과목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또 공부뿐만 아니라 또 예체능을 또 많이 시키잖아요. 뭐 피아노는 뭐 기본이고요. 요즘 피아노도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특이한 거 특이하지도 않지만 뭐 바이올린을 하다 보면 뭐 쟤네들 바이올린 해, 나는 비올라 해. 뭐 이런 식으로 시키고요. 또 때로는 뭐 태권도도 좋고요. 뭐 농구도 좋고요. 뭐 여러 방면에 그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고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교과 과정을 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게 그 원칙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일단 교과 과정을 제대로 하고 나서도 시간이 있다면 뭘 해도 저는 인정을 해요. 당연히 뭐 그렇게 한다. 뭐 그래서 또 어느 한 파트에 또 교과 과정 말고 다른 걸 하다 보면요. 아이가 뭐 비올라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몇 년을 했다 이러면 또 뭐 발표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큰 콘서트홀 빌려서 뭐 그러면 다 뭐 엄마 아빠 다 참석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빠지다 보면요. 꼭 귀족이 된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은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할애해야 될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급해가지고 이쪽 과목 빠졌다고 여기 또 막 대책을 세우고요. 그래서 자기 학년껏 되찾아가는 것도 괜찮지만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학력이 불균형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로 이제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그때쯤 한번 되돌아보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아요.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또 시키는데 지난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요. 앞에 것만 봅니다. 여태까지 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교과 과목을 모르는 건 그때그때 금방금방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뭐 중학교 것도 잘 되겠지. 이래서 지난 과정 없이 그냥 또 중학교 거 하게 되면요. 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지천에 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싫어하는 거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게 공부예요.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6년 동안 초등학교 때 체계적으로 좀 옆으로 잘 다지면서 가야 되는 걸 자꾸 위로 다지고 가다 보면요.
아이가 공부를 점점 싫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좀 침착하게 잘 돌이켜보면 중학교 가서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그리고 학원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성적도 중간밖에 안 가. 여기에는요, 분명히 부모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요. 물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땜빵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또 열심히 하다가도 또 잠시 흐트러지면 또 1주, 2주, 뭐 한 달, 두 달 공백이 있었고 또 시작하면 또 아이는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자, 선행까지는 둘째 치더라도요. 제대로만 다져만 가면 되거든요. 그 학년에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전 과목을 음악도 잘 해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이렇게 제대로 된 인격을 형성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요. 초등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다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되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이제 접해 보는데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 과정이다. 그걸 하고 나머지 시간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교과 외 과목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아이 인생 자체가 삐뚤어져요. 삐뚤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맞지 않는 쪽으로 가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어느 것이나 교과 외에 한 군데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피아노 진짜 잘하나 보다. 이래서 그쪽으로만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죠. 충분히 교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도 옆으로 세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왔을 때 보통 그래요. 물론 처음부터 이 아이의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해오신 부모님들은 이제 별개의 얘기지만요. 그냥 통상적으로 공부 외에 게 너무 치중하다가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면은요 참 비극이 벌어지는 게 문과 이과 갈리는 게 수학으로 갈라요.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하니까 문과로 간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과가 대원외고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수학을 못해서 대원외고를 갔을까요? 문과 애들도요. 잘하는 애들은 수학을 이과 애들 못지않게 그런 재능이 있어요.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택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과정을 좀 듬성듬성 띄엄띄엄 해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애들도 단지 그 순간에 수학을 잘 소화를 못한다. 이래서 얘는 문과로 간다. 얘는 수학을 또 잘해서 이과로 간다. 제가 이렇게 겪어오면서 가장 한심했던 부모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얘는 수학만 잘해요. 다른 건 못해요.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건 못해요. 수학 요즘 점수 몇 점 맞는데요? 하고 제가 물었을 때 50점에서 60점 돼요. 할 말 없죠? 그래서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초등학교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교과 과정을 방을 해주라.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나마 성취감도 있고 그 싫어하는 과목 공부조차도 잘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진행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더라.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느 과목을 어떻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때 물론 국어, 영어, 수학 다 좋죠.
그리고 사회 과학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골고루 다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진행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한 5학년이나 한 6학년쯤 됐을 때 이제 과목을 좀 모아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그렇게 했을 때 중학교 가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가지 딱, 자, 초등학교 때 모든 중심은 교과 과정이다. 그 외의 거는 시간이 있으면 해라. 시간이 있으면. 그래야 교과 과정에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요, 사람 한 인간으로 형성되는데 어느 한 과목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하는 건요. 그게 다양한 그 장르를 열어놓고 아이들에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능보다 일단 교과 과정에 상당히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노력도 필요하다. 근데 시간은 자꾸 흘러요. 되돌이킬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 애가 좀 실력이 처졌다, 국영수에서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돌아가세요. 쉬울 때 돌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애가 4학년인데 1학년, 2학년 쪽이 부실하다. 그럼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절대로 늦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시켜줘야죠. 여기서 우리 애의 부족한 실력을 채워줄 책을 찾는다거나요. 그 학년 범위 내에서 어떤 유명한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을 초빙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는요, 한번 이렇게 어긋났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게 가장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학년이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요, 자, 우리 아이가 만약 초등학교 3학년이다, 이러면은 4학년 거 넘겨보지 말고요. 1, 2, 3학년에서 혹시 빠진 거 있나 검증을 한 번씩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거는 뭐 문제지도 많고요. 책도 많아요. 한 번쯤은 시도해서 잘못된 부분은 부모님이 아셔야지 그게 고쳐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만 되면요. 요즘은 워낙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극복을 해서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인생은 네 인생이야. 이러고 나도 내 인생 즐겨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공부에 조금만 소홀히 했을 때는 그게 다 뒤에 데미지로 돌아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은 꼭 좀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가끔 뭐 동해안에 가면 저 양양 남대천에도 이렇게 연어도 올라오고요. 뭐 이러는데요.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서 연어가 이 강릉 저 양양 남대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알이 부화가 돼서 그 태평양으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어른이 돼서 이제 다시 모천회기라 그러잖아요.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 알을 낳고 죽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동물이 다 그렇듯이요. 일단은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것이고요. 일단 생물학적으로 번식이 끝났으면요. 그 자기 F1에 대해서 죽는 힘을 다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 거기까지가 인생이에요. 거기서 뭐 아리야 부화되든 말든 새끼를 태어나서 어디를 가든 말든 나는 내 인생 즐긴다고요. 난 남대천 상류에서 휴적거리고 돌아다니는 연어는 못 봤어요. 자기가 할 것은 다 이루고 나면은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일단 자식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겼으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후세 F1이 잘하고 잘 성장해서 태평양 연안을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도록 잘 길러주는 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물론 엄마표라는 건 힘들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자연의 이치거든요. 자연의 이치. 이걸 거슬렀을 때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는 자기 인생은 이제 거기가 끝이다. 나머지 인생은 자식을 잘 기르고 잘 성장시켜 놓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을 바라겠어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시작이 물론 초등학교 입학 전 요 과정 모든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고 아이가 웃으면은 같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슬슬 학업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는 않다. 그렇게 여태까지 모든 그 아이가 살아온 그 환경하고 그건 다 떼써도 되고 뭐 울어도 되고 뭐 했지만은 이때부터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곧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에요. 이때는 진짜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보살펴 줘야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 과정이다. 이 교과 과정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또 시간이 있다면은 그것에 투자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했을 땐 아이가 공부는 뭐 별 부담 없이 잘 애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못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큰 사교육 없이도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경을 아주 있는 신경을 다 쓰셔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줄 수 있는 시점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전부 다잖아요. 물론 교과 과목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뭐 교과 과정도 있겠지만은 글씨를 잘 쓰는 것부터요. 그리고 꼼꼼해지는 것부터 그리고 좀 집념도 있게 이게 모든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시간에서는 이 이야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또 강조해야 되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교과 과정을 끝까지 사수해달라.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